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 붙자 UCC 방송에 코리아 경마연구소 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고 붙자 UCC 방송 원정현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7월 15일 일요 경마 코리안 옥스의 대상 경주가 부산 교차 5경주에 시행이 되고요. 역시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전 두수가 많지 않습니다. 분할된 레이스들이 또 끼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참 아사무사하게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고민들이 현장에서도 꽤 많을 만한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승부처부터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 부산 교차는 원정일 1경주, 교차 1경주가 원정일의 승부고요. 그리고 스페셜 승부처, 원정일의 스페셜 승부처는 7경주입니다. 원정일의 메인 승부 9경주고요. 박 소장은 부산 교차 2경주가 교차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또 스페셜 승부처는 5경주, 메인 승부는 10경주를 골랐습니다. 가보죠. 네. 첫 경주부터 암말 경주 8마리로 출발을 합니다. 좋은 나들이가 누네스 기술을 태워서 코스를 좀 잘 받았습니다. 워낙에 상대 마필들도 액면이 좀 없고 뭐 망아지라고 해봐야 비욘드 오버 그다지 좋은 기록이 아닌 상태로 뭐 좀 허접한 기록으로 포화주로 해서 선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협적으로 팔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 인기도가 조금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일단은 등짝을 누네스로 바꿨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만 좋은 나들이에 좀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제가 5월 26일 날 하정훈이가 말 타는 거 보고 다음번에 등짝 바꾸면 2차까지는 충분할 것이다. 편성 잘 보고 막권 한번 사보자. 5월 26일 날 경주 끝나자마자 말씀드렸는데 6월 23일 날 한 달 뒤에 있다가 기수 안 바꿔서 나왔어요.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또 열심히는 탔는데 3차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안 되겠든지 박희철 조교사도 등짝 바꿨습니다. 누네스로. 이런 편성에서 누네스라면 등짝만으로도 세게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만 좋은 나들이 추천드리고요. 원정님. 네, 같은 맥락이죠.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졌던 1번 다몬 엔젤이 안토니오로 안장이 교체가 됐다라는 것을 가장 큰 변화의 시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주행 검사 때 기록 그리고 데뷔전을 겨냥한 지난 5월달의 어떤 기록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밀릴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를 했다라는 거에 가장 큰 가산점을 좀 주고 싶고 1번 다몬 엔젤 게이트에 2점 10분 발휘할 수 있는 놈으로 말씀드립니다. 1댕 받고 2 따라가고 이 그림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까지 일단 저배당 구도가 뭐 출전 두수가 적다 보니까 배당판 열릴 때마다 그냥 저배당이 뚱뚱 열려 있을 것 같은데 1경주는 나머지 마필들의 도전력 뭐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다지 그렇게 걸음을 좀 숨겨놓고 있거나 큰 폭으로 성장한 애들이 없어서 일단 2번, 1번의 구도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한두 마리 정도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경주입니다. 9마리 출전이고요. 일단 로만 블레이드가 이제 암말 경주 잘 선택해서 2번 연달아 먹었어요. 2착 한번 또 지난번 우승 한번 찍고 6등급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보니까 막상 뭐 이렇게 대단한 마필은 없습니다만은 스피드가 자기랑 비슷한 애들이 조금 많아서 초반 중반에 얼마나 안쪽 게이트를 잘 빠져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현 위원. 네. 8번 썬더그레이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얘가 지금 휴양 복귀 전에 이제 마이너스 30kg 체중이 좀 많이 빠져서 출전을 하고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5주 만에 뭐 적정 주기 맞춰서 나오고 있고 현장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아마 10kg 이상은 좀 불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혹여 10kg 이상 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교 강도를 완벽하게 좀 올려놓고 누네스로 안장을 교체해 놨기 때문에 8번 썬더그레이트 뭐 동급인 이번 로만 블레이드와 같이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원정에는 세게 8번 썬더그레이트의 추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더그레이트는 항상 발주가 관건이죠. 원래 발주가 나쁜 마필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좀 경마 팬들이 좀 신경을 쓸 때마다 주목을 좀 할 때마다
지난 1월 달에는 꾹뻑하고 무릎을 꿇고 착지불량으로 늦발을 하고 주행 재검 때도 또 발주가 좀 나빴어요. 그래서 누네스 기수의 스타트 능력이 좀 더 절실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8번마 썬더그레이트의 발주 한번 기대를 해보죠. 요거는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8번 썬더그레이트는 늦발주하는 요인이 발주기 안에서 좀 우왕좌왕해요. 집중을 못해요. 네, 주립불량하고 좀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체중이 좀 빠지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잡혀가고 있고 강도를 올려가면서 경주에 집중한다.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일요 방송을 찍고 있는 시간이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이 일요 경마 출마표의 후진입 순서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왕이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8번마 썬더그레이트의 발주 주목해야 될 이경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8마리 편성입니다. 4번마 마이더스 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5월 달까지는 말이 좀 덜 만들어졌어요. 아직 아니다. 예, 마방에서도 그렇게 뭐 좋은 멘트가 나오지 않았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를 통해서 실전의 변화가 어느 정도는 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애들끼리 한 판이기 때문에 4번마 마이더스 치프의 선전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자, 원정희 의원. 네, 자 이경주에 이어서 누네스 6번 글로리 번 추천드립니다. 직전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상승세가 확연하게 좀 보이는 모습인데 보여지고 있는 능력이 따라가니까 걸음이 나오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도 뭐 철저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났고 이번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애들이 항상 인기만 모아주고 바람만 불어주고 부러지고 있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자 그 가운데에 6번 글로리번. 자 직전 경주 김동수가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누네스라고 한다면 짱짱한 말머리죠.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6번 글로리번 이번에는 똑바로 가는 모습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직진력을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6번 글로리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7번 아이엠 유너는 이건 뭐 채찍만 갖다 대면 꼬리를 아주 그냥 팽글팽글 흔들어대는데 일단 편안하게 선행받기는 어려운 자막입니다. 안쪽에 1번, 2번이 못해도 일단은 앞장은 한번 떠보려고 밀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안쪽 마필들의 강공을 기준점으로 해서 전개를 그리시는 것이 좋겠고요. 6번마 글로리번 그리고 이제 4번마 마이더스 치프 이런 마필들의 도전력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입니다. 7마리 단출한 편성인데 이번 경주도 좀 단점이 있고 악벽이 있는 마필들이 게이트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게 봐요? 7마리 중에서? 자 일단 안쪽에 1번 백두의 정상인데요. 일단은 보여지고 있는 액면 자체가 지금 3번 연장 누네스를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 얘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력을 이끌어내는 게 1번 백두 정상의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숙제였습니다. 직전 경주는 어찌되었건 돌아올 아침에라는 놈을 만나면서 따라가는 전개. 자, 그 전개발을 김용근 기수가 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전 경주 5월 20일 날 경주 승급전이었 6등급 레이스에서는 황금 주머니를 좀 따돌리면서 나름대로 선행 가서 버티기 전략. 자,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가 최대의 고비다, 혹은 최대의 찬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선 가는 능력은 일단은 검증이 끝났어요. 그러면 라스트 올라올 수 있는 근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이 직전 경주에 끝나놨다라는 겁니다. 센 편성이었습니다. 말라카스 돌아온 아침에 센 편성 1번 백두의 정상, 이번 경주 약한 편성 만나서 인기 모으는 만큼 능력 과시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백두의 정상. 백두의 정상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이번 인디언 에코도 사실 직전 경주는 전개에 의한 선전이에요. 전개가 잘 풀린 선전입니다. 그래서 1000m에서 그리고 승급을 했죠. 3번만 이레바다는
효정이 난생 처음으로 그리고 거의 뭐 마지막일 거예요. 김효정이 탄 거 놓고 간 적은 그 이후에도 몇 번은 있지만은 쌍승식을 제가 강하게 추천드린 적은 없는데 니레바다 유일한 우승 때 이건 니레바다 갖고 선행으로 효정이가 돌렸는데 그때는 이제 하늘이 만들어준 편성이었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변화가 없죠. 4번 대변화 마찬가지고 1번마 백두의 정상이 앞장을 뜬다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 만들어질 수 있겠고 5번마 더 파이널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1300m도 길더라. 몇 번 좀 뛰어보면은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좀 확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뛸 때마다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지금 일단 당장 첫 승부터 좀 찍으려면 거리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1200에 나온 겁니다. 1번이 선행 가면은 선두 외곽에 붙으면 되고요. 별로 튀는 말 없으면 선행 가면 되고 일단 자신감으로는 뭐 21점 하방의 더 파이널이 1빠따다. 자 5번 더 파이널 박수장을 추천드리겠고요. 1번 백두의 정상의 순발력도 같이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교차 1경주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원정일의 승부가 또 시작됩니다. 1호 경마 원정일의 승부는 부산교차 1경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부산교차 1경주 인기도를 모을 수 있는 애들 눈에 확연하게 좀 드러납니다. 안쪽에 1번 썬더스트럭부터 해가지고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5번 하태 그리고 7번 피오건맨 그리고 외곽으로 가서는 뭐 9번 마초명운까지도 뭐 기록상 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인기 4강 정도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에 원정일이가 세게 보는 놈 하나만 좀 오픈을 해드리자면 앞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애 그리고 안장의 좀 교체가 변화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오네. 그게 5번 하태입니다.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좀 노릴 수 있는 놈으로 한 방을 때릴까 아니면은 요 놈을 좀 후차권으로 돌리고 요 놈까지도 빠질 수 있는 배당을 좀 노릴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중심마에 대한 확신, 중심마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5번 하태, 7번 어퓨어 굿맨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마초명원이 다시 한번 리턴 매치인데 요 세 마리 조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가도 안 된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안쪽에 1번 안쪽에 자리 잡은 1번 썬더스트럭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단점을 해소해내야 능력 발휘가 된다라는 거. 자, 정리를 하자면 4마리 중에 한 마리 잘라내고 3마리만 가져가는데요. 언급되지 않은 놈, 그 놈에 대해서 원정일이 현장에서 왜 되는지, 왜 이놈을 세게 봐야 되는지까지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메인 승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교차 1경주 원정일의 승부였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000m는 10마리 편성이고요. 박 소장의 스페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놓고 때리는 충마를 좀 오픈을 해드릴게요. 1000m의 최외곽 게이트는 확실히 좀 남들보다는 조금 손해보고 시작하는 조건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히 스타트가 되고 어지간히 스피드가 있는 받쳐주는 그런 마필 아니면은 일단 맨 외곽에 인기 마필이 포진돼 있을 때는 전개상의 어떤 맹점, 불안 요소를 좀 먼저 짚고 들어가는 것이 보통 박 소장의 기조인데 뭐 이번 경주는 6번이 제일 빠르죠. 라운 킹덤도 빠르고 뭐 8, 9 다 빠릅니다. 7번, 8번, 9번 빠른데 그래도 저는 10번마 머니캠프가 선두 외곽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림돌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누네스 기수의 스타트 능력을 저는 신뢰를 하고 있고요. 요번 주에 우리 원정일 위원하고 저하고 정말 누네스 기수를 많이 응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누네스 기수이기 때문에 다른 기수였다면 3, 4차 개슬 마피를 2차까지 끌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3복승을 기본으로 누네스 기수의 좀 선전을 많이 기대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고 아예 이번 5경주 스페셜 승부처에서는 누네스 기수를 놓고 들어갑니다. 왜냐? 라운킹덤 자체는 항상 버티기예요. 그나마 상대 마필들이 좀 덜 띄워주고 걸음이 더 없는 마필을 달고 뛰어야 먼저 버티기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
2차까지 버티는 것은 운이 따라주면 가능할지 몰라도 머니캠프는 저는 전형적으로 능력마라고 봅니다. 이제 직전 경주 통해서 걸음이 터졌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6번이 튀든 뭐 8번, 9번이 따라가든 관계없이 선두 외곽 전개를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나 오랜만에 출전하는 큐피드 닥터 같은 경우는 개인 대회 말고 나왔는데 뭐 스타트부터 들이댈 이유는 없죠. 이런 것도 좀 차분하게 따라가 준다면 또 조교 가볍게 하고 나온 일각수 같은 게 뭐 큰 욕심 내지 않고 걸음대로 그냥 가는 대로 타준다면은 뭐 10번 머니캠프가 아주 일찍 기선제압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자, 10번마 머니캠프를 쌍복에 대가리 놓고 후착을 압축하는데요. 충분히 압축되는 경주입니다. 꼬리도 선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마체중 체크 그리고 배팅의 가치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대로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자, 스페셜 승부처 박소장의 오경주는 10번만 머니캠프를 놓고 후착 압축입니다.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연달아서 또 이번 교차 이경주는 박소장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11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고요. 이번 교차 이경주도 제가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거나 뛸 때마다 걸음이 팍팍 늘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을 잔스럽게 전해주는 마필이 없죠. 죄다 그냥 요 정도 편성이라면 상대들도 센 게 없으니까 한번 들이대 보자. 혹은 조교빠를 한번 기대해 보자.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만 어느 한 마리 이렇게 뚜렷한 강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없는데 1번 미스터 스캣은 요번 경주 세게 보셔야 돼요. 최근에 대가리 팔리고 계속 깨진 말이라 아이고 재수없다. 이거 그게 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스터 스캣은 이번 경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행을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조건이고 선두에 나서서 4코너까지만 선두 안쪽을 사수해내면은 직선주로 구간은 분명히 버팁니다. 상대 마필들한테 안 잡혀요. 폭발적인 걸음으로 앞에 나간 선두권을 제압할 만한 그런 또 다른 숨겨진 능력마가 없습니다. 앞에 가는 것만으로도 1번만 미스터 스캣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고 우승권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해서 부산 교체 이경주는 박 소장이 세게 보는 마필 하나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1번만 미스터 스캣과 함께 또 전개 결대로 빠지는 아주 재미있게 배팅하고 지켜볼 수 있는 적중으로 연결됐을 때 자동으로 한구라될 수 있는 그런 후착 후보들이 있어요. 구멍수 최대한으로 압축해서 1번만 미스터 스캣과 함께 교차 이경주 멋진 적중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700m입니다. 거리는 이제 코너 4개짜리로 늘어나는데 역시 눈에 두드러지는 액면 강축은 없습니다. 예전에 뛴 걸로 보면은 뭐 요거도 될 것 같고 저거도 될 것 같고 싶은데 현장 배당판도 뭐 마찬가지 움직일 것으로 봐요. 부흥 전체적으로 좀 떠 있는 그런 배당판이 예상이 되는데 뭐 인기도를 여기서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저는 4번만 와일드 드래곤을 이거를 직전 경주 819 깨졌기 때문에 조금 실망은스러웠습니다만 주행이 원체 부드러워요 말이. 다른 마필은 뭐 느린 말, 스타트가 안 되는 말, 뭐 겁이 많은 말, 흙 맞으면 안 뛰는 말, 조교 이번에 못한 말, 하자 것들 참 많은데 와일드 드래곤은 지난번에 인기도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팔리고 있는데 인기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팔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전으로 연결이 조금 더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6등급 우승하고 나서 지금 이제 5등급에서 네 번째 도전인데 저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와일드 드래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절반 정도만 발휘되더라도 2차 가는 입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4번마 와일드 드래곤을 박 소장은 추천드리겠고요. 이번 경주를 어떻게 보는지 원정일 위원의 시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같이 뛰었던 스트롱 캡틴을 언급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6등급 올라와서 이제 5등급 올라와서 이제 세 번째 경주인데 직전에 사실상 이제 황금 주머니하고 캡틴 파워가 버티는 그림 3번 황금 주머니가 올라왔고 선행을 뺏어서 나갔던 캡틴 파워가 그냥 그대로 버텨버리면서 의외의 고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3번 스트롱 캡틴은 최적의 전개 포지션을 잡았고 라스트 걸음을 쭉쭉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3착이었죠. 자 이번에 안토니오 기술 안장에 교체가 됐고 어찌되었건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4번 와일드 드래곤이 상대마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놈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주만 잘 나온다면요, 라스트 잭팟도 예전에 1700m 뛰었던 걸음이면은 좀 참고 타야 돼요. 너무 들이대면 안 되고, 이해동이하고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다, 뭐 특별히 궁합이 좋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기수의 유도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돈을 좀 벌 수 있는 마필이긴 하고, 나머지 흙을 피해서 타야 되는 6번 마그 창성 강자도 뭐 단출한 8마리 편성에 느린 말들도 한 2마리 끼어 있어서 전개는 나쁘지 않습니다. 7번 파인아트의 기본 순발력 뭐 딱 요 정도가 되겠는데, 등짝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등짝 싸움으로 직선줄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번마 와일드 드래곤, 3번마 스트롱 캡틴이 추천이 됐습니다.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입니다. 원정이면 네, 3번 파인파워가 이번에는 서력전을 나섭니다. 철저하게 잡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경주력을 아꼈다라기보다는 앞선 가는 느낌을 좀 아꼈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라스트 걸음을 살려주지 못한 직전 경주였는데, 자, 이번에 경주거리 1400m로 경주를 오히려 좀 더 늘려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김초로 안장이라면 뭐 흔들지 않고 차분히 선두권에서 라스트 걸음 뽑아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3번 파인파워 보여줄 걸음 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착순용 마필들 조금 레이스가 잘 풀려야 2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 간의 한판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전개 운도 좀 필요하겠고, 그 전개 운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기승술도 꽤 많은 포션을 좀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행은 일단 4번 윈디파크인데요. 외곽 마필들이 얼마나 압박을 들어올 것이냐, 그게 이제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최영경 기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뭐 편안하게 타는 전개 조건 혹은 선행 조건, 딱 2가지라고 봐요. 근데 이번 경주가 일단은 선행은 원사이드하게 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4번의 버티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댕바다 버티기, 그리고 김철호 기수의 3번마 파인파워 3경주에서 추천이 나왔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이어지는 8경주하고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눈에 보이는 인기마, 팔릴 것 같은 인기마도 있고, 내심 좀 냄새 가는 애들도 좀 있습니다. 이거 참 매사기 있게 잘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승부가 어떤 식으로 될지 원정일 위원회 7경주가 스페셜 승부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가 말씀드렸다시피 7경주와 8경주와 분할이 됐습니다. 원래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려고 출마 등록을 했던 애들 인기마 2마리가 좀 찢어서 좀 갈려져서 나왔죠. 이제 일단 이제 8경주 때 나오는데요. 8경주 때 이제 2000쌀이 이번 경주 출전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경주가요, 서울 7경주가 원래는 국산 4등급 1400m였어요. 그래서 이제 1400m를 노리고 나왔던 애들이 이번 경주에 이제 5번 금비랑하고 다음 경주에 나오는 3번 2000쌀이었습니다. 그 2마리가 이제 국산마로서 국산 4등급 1400m에 출전을 했는데 일단은 찢어졌죠. 자, 그러면 스페셜 승부를 잡은 이유는 뭘까요? 1400m에 도전을 했었던 금비랑, 자, 여기에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나머지 애들 확실하게 좀 알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방송 제목답게 스페셜하게 들어갑니다. 자, 5번 금비랑 그리고 6번 선스타트 2마리 확실하게 공략권 가져가시는데 요거 중심 아니죠. 요거 중심으로 보자라면 스페셜 승부가 아닙니다. 자, 확실한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이번 경주에 5번 금비랑 뭐 선스타트 뭐 충분히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주를 노리고 들어온 놈, 이번 경주를 노리고 들어온 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300m를 노리고 들어온 놈을 강하게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늘어나야 좋은 놈들 말고 거리가 줄어든 거리 1300m가 적정이라고 판단돼서 이번 경주에 과감하게 강한 놈들이 있습니다만 출전 의사를
펼친 놈. 자, 그 두 마리를 확실하게 가져가자라는 거죠. 자, 언급되지 않은 두 마리를 강하게 보겠습니다. 자, 4등급 깨져서 만들어진 경주 혼합 4등급 단출한 8마리지만 먹을 수 있는 배당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각을 잡고 스페셜로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 말고 뭐가 더 있답니다. 자, 7경주는 원정일 위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1600m 7마리 편성이었는데 히든 챔프가 취소됐어요. 네. 일찍 날아갔습니다. 뭐 졸제 캡틴 가이 이거 뭐 이거 올인해이죠. 1점 마방에서는 거세하고 나왔는데 캡틴 가이의 순발력 감안했을 때 이 정도 편성이면 또 이렇게 나쁜 전개 아니에요. 수월한 전개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캡틴 가이의 선행 거기에 바로 따라갈 수 있는 3번 반지의 여전사를 봐야죠. 1400m에서 이제 거리가 늘어나서 1600인데 1600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뭐 3번, 4번 뭐 자유대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전개 저는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30점 하방에서는 뭐 쉽게 물러나설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앞에 나가면 더 뛸 수 있는 놈 3번 반지의 전사 말씀드립니다. 네. 뭐 영양가 없는 경주예요. 이거는 뭐 2번 3번이 일단은 기본 배당으로 팔리는데 그냥 반지의 여전사가 직전에 이제 2착을 오면서 조금 반짝거리곤 있어요. 그 전까지 오랫동안 이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보고 올라왔는데 과연 이제 나머지 마필 중에서 2번 3번의 마권을 깰 만한 마필이 한 마리도 없겠느냐. 6마리 뛰는데 참 없기는 없어요. 없긴 없는데 일단 배팅 가치를 한번 좀 따져보시고 너무 낮은 배당이라면 뭐 이렇게 무리할 만한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반지의 전사 여기서 2차 오면은 뭐 울줄리 마방 좋을 일이고 마주나 또 몇 푼 버는 거고 1점 몇 배 이런 배당이 지금 최근에 좀 열리고 있어서 제가 그 배당이 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 배당을 그래도 받쳐줬을 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겠다. 부산교차 4경주 넘어갑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역시 또 8마리 편성인데요. 7경주하고 찢어졌다, 분할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1번도 느려, 2번도 느려, 3번도 느려. 야, 이건 뭐 전개는 좀 반듯합니다. 저는 3번만 2000쌀이 이제 이번 경주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5월달 코리안 더비야 출전 자체가 조금 욕심이었고 그 전까지 보여준 걸로는 이건 대상 경주 먹을 사이즈는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뒷심은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으쌰으쌰하다가 대상 경주 특유의 전개 이변 속에서 한 발의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거 보고 나갔는데 능력 부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임상으로 우승마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능력 부진을 먹었는데 그래도 뭐 대상 경주의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제재는 주질 않았습니다. 그럼 직전에는 와야죠. 일반 경주. 야, 이 너무하더라고. 1300m 취입이 안 돼요. 그래서 요번에 원래 1400m 예정이었다가 지금 그렇죠. 경주가 분할이 되는 바람에 1300에 나왔거든요. 1400도 지금 이 거리적으로 취입을 잘 맞춰야 될 텐데 싶은데 1300m라면은 또 이 한 번 더 팔릴 거예요. 그렇죠. 경주까지. 그래서 2000쌀이 포인트가 될 경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쌍둥식 후착 정도로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대안의 축을 세워놓고 있기도 하고요. 3번만 2000쌀은 딱 그 정도 보는데 자, 우리 원정일 위원의 시각도 한번 들어보죠. 이제 6번 에코골드 설명이 빠지면 안 되죠. 상당히 오랜 기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휴양 다녀와서 인기를 모아주고 계속 부러지고 있는데 얘가 못 뛰었다라기보다는 상대마들이 너무 잘 뛰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에코골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거는 꾸준하게 막판 200m, 300m를 뛰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트 GF 타임과 3F 타임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거리를 늘렸는데 또 니케 스트리트라는 엄청난 선입권 전개를 할 수 있는 놈이 그대로 버티면서 또 착순권에 진입하는 그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6번 에코골드는 정말 제대로 된 찬스를 좀 잡았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셨지만 앞에 나갈 수 있는 놈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혹여 앞에 나갈 수 있는 놈들이 있다라고 해도 이번 경주는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놈들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적정 거리고요. 적정 편성을 만났다. 6번 에코골드 말씀드립니다. 네, 3번 2004이 살아나느냐. 이번 경주를 정말 약하고 해볼 만한 분할 경주, 분할까지 된 경주이기 때문에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뭐 2004 별거 없더만 해서 아주 뭐 독을 품고 역시 도전을 할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8마리 뛰는 경주지만은 박진감이 넘치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오늘 1호 경마에 일단 하이라이트라는 네, 그 타이틀 그렇죠. 붙여도 되겠죠. 가장 이제 많은 경마 팬들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코리안 오크스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야, 영천더비 15번은 어떻게 뭐 제가 영천더비하고 이만큼이라도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일찍 분석을 준비를 하면서 영천더비 게이트를 좀 중간 정도 받길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정말 최외곽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스타트가 아주 박터질 것 같아요. 우리 원정일 위원님의 시각부터 좀 들어봅니다. 네. 자, 작년도 오크스가 좀 잠깐 좀 스쳐가는데요. 완전히 뭐 바닥에서 따라갔던 18.5방 제주안을 걔가 좀 날라왔었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 거하고 좀 빗대어 봤을 때 이번 오크스배는요, 코리안 오크스배는 그만큼 또 앞에 나갈 수 있는, 앞에 나가야 뛰었던, 앞에 나가서 경쟁력을 보였던 애들이 대다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성적들이요, 앞에 나가서 버텼던 성적들이에요. 서울, 부산 모두 포함해서. 자, 그 중에 지금 이미 예고되어 있던, 이미 나는 코리안 오크스를 출전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애들이 가장 눈에 보이는 애들이죠. 10번 블루플래그하고 11번 교학상장 19조 마필 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블루플래그 같은 경우는 1900m까지도 출전을 했었고 교학상장은 직전 경주에 확조해졌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얘는 어차피 데뷔전부터 이미 올해 코리안 오크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애입니다. 2마리 모두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19점 하방에 이번에는 노림수를 좀 가장 좀 강력하게 두고 있는 11번 교학상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에 나가는 거를 꾸역꾸역 잡고 따라가더라고요. 로카드 세븐이라는 걸출한 놈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1800m를 도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확실히 잘 버텨내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싸울 일은 없습니다. 싸울 일은 없다라는 게 끌고 가는 힘을 굳이 안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편성이 빠르기 때문에. 자, 11번 교학상장 설명이 좀 길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11 요 놈을 세게 보고 현장까지 들어갈까 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영천더비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이상 앞에 나갈 수 있는 후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무조건 선행을 노리는 애들이 이번 경주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영천더비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뒤직선 승부라든가 뭐 취입으로 탄다든가 이거는 글자 그대로 도박이고 대상 경주에서 이런 도박은 잘 하질 않습니다. 빠르든가 말든가 초장에 다 죽여놓으면은 2번 힘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엔진 기량이 탁월한 그런 정도의 마필은 없기 때문에 영천더비가 움직이는 순간 선두권 역시 좀 편안한 전개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전개의 키는 15번 영천더비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영천더비의 걸음이라면 초반 중반 그러니까 2코너 넘으면서 뒷직선 무렵에서 선두권을 제압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그래도 15번이지만은 선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1번이 또 받아지는 바람에 영희시대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개로는 영희시대가 이건 조용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같아요. 영희시대도 저는 현장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저는 15번 영천더비 그리고 1번 영희시대
추천드리고요. 우리 원정일 위원의 교학 상장 19조 마방의 마법이 이번 코리안 오크스 배에서도 현실화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400m는 1호 서울경마 1호 메인 승부 바로 원정일 위원님의 순서입니다. 자, 1400m 레이스 치고는 혼전도가 충분히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1400m를 첫 도전합니다만 최근에 사이즈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1번 팡팡가리하고 2번 칼리오페, 외곽으로 가서는 뭐 8번 원더라이트도 있겠고요. 뭐 특별스타 같은 놈들도 있겠고, 최근에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언급이 꼭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직전에 1700m를 뛰면서 걸음이 좀 아쉬웠던 6번 연달아도 있겠고요. 요런 애들이 일단은 현장에서 되고 안 되고 아사모사하게 팔릴 거예요. 첫 거리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팡팡가리도 2번 칼리오페도 아주 강한 중심은 잡아주지 못할 겁니다. 최근에 액면이 전부 다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승급전에 있고요. 자, 외곽으로 가서는 또 언급드렸던 이제 6번 연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놈이죠. 한 발 쓸 수 있는 놈, 적정거리다라고 보고 있고, 원더라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주행 습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1400m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누네스로 안장을 교체한 10번 세라킨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이제 싹 다 팔려요. 근데 이번에 원정일이 노리고 있는 놈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가 지금 주행 습성을 지금 변경 중에 있어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막판 걸음을 좀 살리고 있는데, 막판 걸음을 좀 살리려고 했던 어떤 그 의도와는 달리 보여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이 찬스입니다. 이번에 얘가 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기마로 아마 부각이 될 거예요. 자, 그놈 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배당판 혼전도 있게 팔립니다. 어떤 놈이 들어와도 먹을 만한 배당일 거예요. 그 가운데에 원정일이가 중심 확실하게 꽉 잡아 드릴게요. 자, 그놈 믿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놈에 대한 믿음감으로 후차권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구경주 따뜻한 배당으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레이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마지막 6경주입니다. 교차 6경주는 1200m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제 1등급 경주가 부산교차 하나, 서울 9경주 이렇게 연달아서 연결이 되죠. 네. 지난주에 10경주였나요? 네. 아무튼 1200m로 펼쳐집니다. 빠른 말 2마리, 하나는 발발이, 하나는 뭐 1등급에서 대상경주까지 줄기차게 선행력을 과시했던 마필. 바로 석세스 스토리하고 3번은 영토대왕인데, 이건 뭐 잘못된 만남이라고 봐야죠. 3번은 3번대로, 2번은 2번대로. 글쎄요, 21점 마방에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은 3번 보내놓고 따라가는 작전으로 2선 선행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영토대왕이 워낙에 빨라서 그 작전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딱 2마리만 뛰면 모르겠는데 또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순발력 있는 애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21조에서는 석세스 스토리 가지고 일단 선두권 싸그리 똥탕을 튀어버리고 우승 라인 가지고 한 발을 쓰는 작전. 우승 라인도 뭐 느린 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로 앞손이 가버리면은 우승 라인만 제일 좋죠. 힘 안 쓰고 따라가니까 길이 막힐 염려도 없고. 11 우승 라인을 이번 경주는 전개의 어떤 그 최고 변수랄까? 전개의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21조의 양동 작전이 먹힐 수 있는 재미있는 마필로 박수장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일 위원. 네, 저는 9번 킹 오브 에이스죠. 부산광역시장배 선행 가서 청담도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앞에 나갔다가 무너졌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리하고 많이 지기는 했습니다. 착차이 크게 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무너지는 걸음이 저는 완전히 서서 온 걸음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에요. 물론 중속에서 초속에서 중속까지 이어지는 걸음 속에서 청담도끼 압박도 좀 받았고 상당히 좀 무리한 전개를 했다라고는 보지만 57km 달고
이만큼 뛰었으면 1200m에서는 앞에 나가는 애들 어차피 정해져 있고 그 앞에 나가는 애들이 지지고 볶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죠. 어찌되었건 9번 킹 오브 에이스는 강편선 만났고 감량 조건 좋고 앞에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9번 킹 오브 에이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능동적으로 선두권을 눌러버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청담도끼 상대로 똑같은 무담 중량 달고 2주 전에 뛰어봤는데 뭐 영토대왕 이런 거 말로 보겠습니까? 킹 오브 에이스 입장에서는 네. 석세스 스토리의 영토대왕 그리고 킹 오브 에이스가 외곽에서 덤빈다. 이래저래 영토대왕은 이건 뭐 뒤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네요. 버티기가 간헐적으로 될 뻔한 그런 모습,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기 때문에 또 버티기도 했고 그래서 뭐 영토대왕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경주는 영토대왕이 댕받아 버티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다. 더불어서 석세스 스토리도 같이 도매금으로 뒤질지 킹 오브 에이스의 역할도 아주 재미있어 보입니다. 네. 11번 우승 라인과 함께 킹 오브 에이스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경주입니다. 1호 경마 10경주는 박 소장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사실 이번 10경주는 제가 지난주 1호 경마 개인적으로 성적 좋았고요. 뭐 크게 또 항구라 했고 기분 좋은 그 흐름대로 제가 일요일 저녁에 조금 먼저 서둘러서 이번 주 핸디캡 경주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준비를 했던 경주입니다. 답은 내렸어요.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공들인 시간과 노력이 좀 아까워서 이건 꼭 맞추고 싶다라는 어떤 그 예상가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이랄까요? 그 열망이 좀 큰 그런 경주입니다. 한 가지 그림으로 최종 전개는 그 압축을 시켜놨고 뭐 능력상 한 수위 혹은 조교빨이 먹힐 수 있는 어떤 노림수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전개 한 가지로 들이대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전개가 초반에만 딱 구체화되면은 깔끔하게 직선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 마리 제가 현장까지 조금 고민을 할 마필이 9번마 프로마테우스인데요. 지난번에 2착을 온 것은 99%가 등짝의 실수 때문입니다. 선행을 가든지 기 1번 게이트가 주어졌으면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반마신을 물고 좀 바짝 적극적으로 쫓아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마필의 어떤 탄력감이 끊겨버렸어요. 그러고도 마필이 이제 2착을 왔다는 것은 확실히 프로마테우스가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등짝만 조금 더 탄탄한 기술을 바뀌었다면 프로마테우스를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께 좀 오픈하면서 추천을 드렸을 텐데 그 점이 아쉬워요. 만약에 이번에도 또 어정쩡하게 따라가다가 외곽 빙빙 돌다가 사라진다면 저는 등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결과도 그럴지 과정을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프로마테우스 이번에도 상태는 좋습니다. 하필이면 외곽 게이트가 떨어져서 문제인데 끝까지 이제 조한별 기수가 기승하게 될지 현장 체크 다시 한번 좀 해보고 프로마테우스 좀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는 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조건이 너무 외곽이다 보니까. 그러나 마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10경주 박 소장이 준비한 강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준비된 후창 마필들 프로마테우스 포함해서 현장까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반드시 멋진 압축으로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1등급으로 치러지는 1200m입니다. 역시 서울의 1등급 경주도 1200m인데 저는 그래요. 파이널 보스가 여기서 실수할 일은 없다. 실수하기에는 너무 상대들이 약하다. 그 결론입니다. SBS 스포츠배 때도 그렇고 뭐 그냥 마필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 능력하고 스피드 면에서 선두권이 뭐 무너지든지 안 무너지든지 누네스가 이거 늦게 올라온다라는 걸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말 7마리 뛰는데. 그래서 파이널 보스는 와 있고 후착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인기도는 다이샨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어때요? 일단은 이번 경주는 노림수를 가지고 배당을 좀 쫓아가는 것보다는 사실상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액면들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 다이샨이 직전에 정상적인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100% 다이샨이 가지고 있던 어떤
막판 걸음이나 스타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이지 못했어요. 한 3분의 1은 잘못 탔다 혹은 타 마필에 의해서 좀 당했다, 코스를 좀 잘못 선택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총 조합이 된다라면 이번 다이샤는 이번 1200m 단거리 좀 짧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6번, 2번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끼리 막건인데요. 저는 여기에 지금 노릴 수 있는 3차권을 좀 강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어쨌든 뭐 기본 구도는 좀 인정을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베스트가 문성혁이 이건 뭐예요? 1등급도 머리 털라고 지금 문성혁이가 지금 이 2번 실전을 경험해본 기수한테 1등급 마필을 태우고 그것도 또 처음으로 야간 경마를 지금 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문성혁 기수 말 타는 거 보니까 부산의 그 정영리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뭐라고 좀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패기는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막 밀어주려는 그런 의지도 있고, 말하되 일단은 좀 엎혀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봐야 되는데 베스트가이 52kg는 어때요? 이거 3복승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베스트가이가 일단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그림을 그려보자면 파이널 보스하고 다이샨이 늦추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가이가 아예 그냥 선두권에서 버티기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게 베스트가이한테 열려있는 어떤 좀 좁은 문이라고 할까요? 보여지고 있는 감량의 이점, 그리고 문성혁이가 흔들어대지 않고 앞에 나가는 말, 그리고 그냥 베스트가이가 이제 막 끌고 나갔을 때 그냥 꼭 잡고 말 가는 대로 편안하게 가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들어오는 정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빠른 말인지 1348인데 1345인데 1번은 뭐 선행에 올인할 거고 3번이 저는 힘 한 배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봐요. 그래서 김기배 기수는 뭐 가속 구간에서 힘을 쓸 거고, 스타트만 끊어놓고 붙들고 가다가 지금 말이 진짜 7마리밖에 뛰지 않다 보니까 감량으로 말이 조금 더 버티고 하다가 3차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전개를 떠나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3복승도 참 재미있게 한번 골라볼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그렇죠. 다이샨이 늦게 올라오느냐 딱 맞춰 올라오느냐 그건데, 6번마 파이널 보스는 대가리다. 2번마 다이샨 이동화가 잘 타면은 이 차는 먹는 것이고, 천지스톰하고 저기 그 취입해 날라왔었던 거 제가 기억나는데, 다이샨 기수만 잘 타주면은 페로비치하고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네네네. 외곽에서 마지막 경주 때 그림같이 취입마 2마리가 올라오면서 제가 또 한 거를 했었는데, 다이샨은 1200m라도 취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동화 기수에게 달려있다. 3복승의 어떤 가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 1등급 마필들의 치열한 스피드 대결 관전하면서 일요 경마를 모두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15일 일요 경마 알고 붙자 UCC 7월 둘째 주 순서였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